오늘은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 심보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심보라니요, 심보에 대한 사전적 뜻이 흥미롭습니다. 심보라고 할 때 심은 한자, 보는 우리말입니다. 한자와 우리말로 된 조어가 되겠습니다. 보기 드문 말이죠. 심보란 마음 보자기라는 뜻입니다. 보자기 안에 마음이니까 마음의 속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 비난이라고 바로 앞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비난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난의 속마음은 비난의 핵심 심리입니다. 핵심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비난의 핵심 신념을 말하기 전에 신념에 대해서 좀 아는 척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신념이고, 신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신념이 핵심 신념입니다. 신념은 이념 중에 이념입니다. 이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념만 해도 좀처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관념입니다. 준성격화된 것이죠. 핵심 신념이 되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신념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신념은 본 채널에서는 심리도식이라고 합니다. 심리도식은 성격이 굳어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때려 죽여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하는 사람은 핵심 신념, 즉 심보는 죽기 전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기를 목숨 걸고 비난합니다. 비난의 핵심 신념, 심보, 심리도식은 뭐길래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에게 비난으로 맞서려고 하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고 네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에 힘주어 비난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 비난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원흉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네가 뭐길래 나를 나무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먹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더럽습니까? 겨먹은 개가 더럽습니까? 더러운 정도가 비교도 안 되는 개가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개를 나무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명언이 또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튀는 살도 본다 입니다. 들보가 큽니까? 티끌이 큽니까? 말도 못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네가 큰 잘못을 한다고 나무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못 쓴다? 너가 문제다? 네가 꼴통이다? 네가 몹쓸 놈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애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런 자를 두고 걔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죠. 심리도식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심리도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개만 그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핵심 신념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이 심보가 되면 개만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해서 걔보다 나을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나 신념이 있고 핵심 신념 심리도식을 가집니다. 이 신념이 오염되면 황당한 말과 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난을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남 씨는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난과 비판의 대가입니다. 나의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혼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의 비난은 어머니로부터 학습된 것이라 내가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신념을 깨워준 사람이 재혼한 아내입니다. 덕분에 처참하게 이혼을 당했죠. 완전 쪽박났습니다. 나는 이혼을 연구하면서 이혼의 핵심 사유가 비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혼 당한 사유를 드디어 알기 시작해서 비난을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는데 얼추 10년이 걸리더군요. 아직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이 비난이 게릴라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잽싸게 알아차리고 게릴라를 물리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간 참으로 애썼군요. 그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다는 말보단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게릴라가 신속히 덮칠 때면 나도 별 수 없이 쓰러집니다. 그래도 곧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게릴라가 잠복해 있다가 급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 채널에서는 관계 파괴의 운영을 심리 도식화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전쟁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전쟁 무기의 대표인 창 방패, 칼 방패, 이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관계를 파괴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공격과 방어를 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런 상정화해서 표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캐릭터화 했습니다. 공방이라고 했고, 자, 공방이가 하는 대화는 공방이 대화, 공방이 심리도식, 이런 말을 이 채널에서는 사용합니다. 공방이의 심리도식을 알고 나면 관계를 파괴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이기 때문에 관계를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창도식을 이제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 지금 별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심리 도식은 뭐냐는 것을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여기 지금 창심리 도식이 40%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숫자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창심리 도식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난이고, 그 비난 외에 비방, 비하, 원망, 무시인데 그 가로 안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71분의 비난이 100, 비방이 371분의 8, 그 다음에 비하가 전체 8, 원망이 전체 7, 무시가 4. 무엇일까요? 공망이 심리 도식은 세부적으로 371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난이 해당하는 것이 100개, 비방이 8, 비하가 8, 원망이 7, 무시가 4,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심리도식이 공망심리도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난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다 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 비난이다 하는 것을 전면 시간에 매우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난의 핵심 신념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이렇게 별표를 많이 붙였습니다. 자, 이 비난의 핵심 신념은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입니다. 그러니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자,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너가 하는 것은 잘못이고 틀린 거고 이렇게 보는 굳어있는 심리가 바로 비난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겹먹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되는 거죠.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튀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도식이라는 것이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심리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현실대로 볼 수가 없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그 심리도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심리도식을 내가 어떤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심리도식에 함몰돼 가지고 온통 세상이 왜곡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도식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리도식도 잘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도식도 잘 알아야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자기 비난을 빨갛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나누느냐.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기 비난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이거 나 같은 게 한심해가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원래 자기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육자가 양육 중에 비난하고 또 비하하고 너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하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면화되고 성격화되고 말하자면 비난 도식이 돼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원망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심리도식에 걸린 사람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리면 자살하기가 딱 알맞습니다. 나는 한심한 인간이고 나 같은 게 살아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죽어마땅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비난을 우리가 이제 더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비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자기 비난은 극히 조심해야 할 비난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 심보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